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374쪽이죠. 굵은 2번 이제 조합원입니다. 먼저 다음 쪽 하세요. 375쪽 표에서 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의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요. 조합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이어집니다. 두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이고 주거에는 죽어도 조합이 없죠. 됐고요. 세 번째 칸,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죠. 조합 설립인과 요건, 쎄쎄쎄 하나 둘 셋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 아래 내려와서 투기관리지구,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지위 이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사고팔 수 있죠. 자동차 사고팔 수 있고, 주택 사고팔 수 있고, 낡은 주택 사고팔 수 있고,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사고팔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원칙이요. 그럼 다 낡은 아파트 사고팔 수 있고, 낡은 아파트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 지위도 사고팔 수 있다고요. 근데 자본주의인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는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가 적용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요. 투기과일지구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낡은 아파트는 사고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새 아파트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 뭐는 사고팔 수 없다고요. 조합원 지위는 사고팔 수 없다. 그러니까 장소, 대한민국 모든 땅 중에서 어느 장소에서요. 투기과일지구에서 그다음에 절차 흐름 중에서 뭐가 있은 다음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몇 동 몇 호 정해진 뒤로는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칸요. 그러니까 재건축,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이죠.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설립인가 요건요. 쎄쎄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이었죠. 박삼돌. 그다음에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재건축은 민법적 보죠. 누구만 조합원요? 동의자만 조합원인 겁니다. 찬성, 반대,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 조합원이 아니라고요. 그럼 반대한 사람 그거 뺏어와야죠. 매도 청구로 가게 되고요. 역시 자본주의 사회. 낡은 아파트 사고팔 수 있죠. 조합원지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어디에서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시점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투기가 더 세니까 가장 초장 시점.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 초장 시점이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 때이죠. 그때부터. 낡은 아파트 사고팔 수 있다고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요. 전세가 모르는 거 못 참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낡은 아파트는 사고팔 수 있지만 뭐는 사고팔 수 없다고요. 조합원 지위는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 주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고 건조, 재개발 경우에는 관리청객 인가고 투건조개관이 되는 거죠. 근데 투기꾼 아닌 사람은 사고팔 수 있겠죠. 양보 1번 조합원 자격. 동그라미 1번 조합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강제가입과 동의자만 조합원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이제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겉으로 볼 때는 5명, 10명 설치고 다니봤자 한 표, 한 채만 주겠다는 거죠. 작은 1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데 인천에 아무튼 수도권의 어느 곳에서요. 8평 25제곱미터를 480명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5m 거기 480명이 들어가서 서요? 못 들어서죠. 근데 뭐예요? 공유. 무슨 목적으로요? 어찌고 뭐가 나올 수 있다네. 아무튼 작은 1번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뭐예요? 그 동네에서 지금 어느 법무사하고 어느 공인중개사가 지금 짜서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공유분도 지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 떼돈 벌고요. 어찌고 중개사에서요. 장난한 거고. 아무튼 다 합쳐서 한 표, 한 채만 주는 거죠. 다음에 작은 2번 여러 명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데 그 집 식구들 다 합쳐서 그 돈들이죠. 식구 이름으로 다 해놨어도 다 그 돈 다 합쳐서 한 표. 다음 쪽 아세요. 작은 3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한 명, 이 당시에 한 명인데 한 명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는데 한 명 거를 땅 하나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100개로 쪼개갖고 100제곱미터, 100명 해봤자 명단 있던 때 한 명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꾼 설치는 걸 막자 취지를 이해하시면 세 가지 경우 됐고요. 뭐 여러 명, 그다음에 한 세대, 그다음에 명단 뒤에 장난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아래 표는 그 중에 이제 작은 2번 한 세대에 대한 그 얘기인데 지금 그것까지 깊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양괄호 2번 조합원지 이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죠. 자본주의 사회라고요. 당연히 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시점이죠. 투건조 개관 땅 어디요? 투기관리지구 그 표에서요. 다음 쪽으로 가 있죠. 370쪽이요. 그다음에 시점 건조 개관 뒤에는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지만 조합원지는 사고 팔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계속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투기관리지구 개혁반 재건축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니은번 재개발 경우에는 관리처 분계 인가 후 건축물 토지를 양수했다고요. 낡은 토지 건축물 사고 팔 수는 있다고요. 그렇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주의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수란 어찌저찌고 포함하되 상속 이유는 경우 제외한다. 그건 투기가 아니니까 되고요. 이제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상속 이유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투기꾼이 아니고 동그라미 4번 해설 투건조 개관 이후에는 조합원주의를 사고 팔 수 없다고는 돼 있는데 그런데 투기꾼 아닌 사람 현금화 시켜서 그 동네 떠날 수 있게 하자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투기꾼 아닌 착한 양도자 현금화 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주자. 현금화 시키려면 산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누가 사요?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어야 사겠죠. 산 사람이 주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줄여서 투기관리지구에서 다음 양도자로부터 양수한 양수자는 조합원이 된다. 양도한 사람 현금화 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주자. 투기꾼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상당수는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의 예외, 양도 양수할 수 있다. 그것과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뭔 소리인지 아시는 거고 5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외워야 되지 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지. 첫 번부터 외울 수 없다고요.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수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되는 거고요. 5번 보시는 게 목적입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그라미 5번에 넷째 줄 작은 1번. 넷째 줄 작은 1번에 넷째 줄 다른 지역으로 이전.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3번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4번 1세대 1주택자로 4-7번 소유기간 10년 4-10번 거주기간 5년 지났으면 그러면 그 집은 팔 수 있다. 5번 그 밖의 경우는 생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합 차이점 다 끝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요. 아까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세 가지 사업의 특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요건의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조합원이냐의 차이가 있었고 강제가입 동의자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이전 여부 투건조 개관 이상 세 가지의 차이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계속 조합 운영의 공통점들입니다. 379쪽이요. 굵은 3번 정관. 조합원 전체 약소이죠. 동그라미 2번 정관에는 그냥 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갈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3번. 시도사는 표준 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다. 모범안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좀 여기서 조합원을 1000명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이제 100명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얘가 복잡해지니까요. 여기 이제 대의원을 이게 그냥 계속 갈까요? 똑같이 할까요? 그냥 100명으로 하죠. 100명과 그다음에 20명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100명이라고요. 100명 약속이 정관이죠. 100명 약속 바꾸려면 50명이요? 51명이요? 쪽수는 2분의 1 이상이 없다고요. 과반이죠. 동그라미 4번 정관을 변경하려면 둘째 줄 과반 찬성으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둘째 줄 더 중요한 6가지 사항 변경하려면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2, 3, 4, 8, 10, 36 2번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위치 및 면적 위치가 바뀌면 이 사람 털려나게 되죠. 8번 비용 부담과 회계 13번 정비사업비 16번 시공자 설계자 선정과 계약서 내용. 그래서 결론 표 자격에 관한 거 3가지 내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거 3가지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죠. 그 중요한 6가지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정관 과반 그런데 3분의 2가 있는 거죠.
뭐 동그라미 5번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381쪽에 굵은 4번 총회 조합원 전체 투표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당연히 총회는 양과 1번에 동그라미 1번 총회는 두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직권으로 수접하거나 조합원 5분의 2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조합 임원의 힘 뭐 나쁜 놈 저거 자르자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원이 소집한다. 자른 거 더 쉽게 자를 수 있어야죠. 아무튼 바꿔야죠. 돌아야 됩니다. 물 고여 있으면 썩은 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고 있으면 그런 겁니다. 하더라도 계속 선거로 해서 잘하고 있으면 박수 치고 또 하게 하고 박수 치고 또 하게 하고 그러면 되죠. 뭐 연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한 놈이 너무 길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건 쉽게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무슨 신을 믿는 종교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니라 신을 믿는 종교 같으면 우리 신이 유일한 거지만 사람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어도 다 돼요. 개똥이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가 얘기를 하거나 글로 써내거나 책으로 내거나 정책으로 만들어서 소똥이한테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꾸자고요. 바꾸는 건 바로바로 바꾸고 쉽게 바꾸자고요. 10분의 1로 돼 있죠. 뭐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알려야 준비하고 오겠죠. 다음 와서요. 382쪽에 양과 1번 총회 의결사항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총회에서 결정하고 어지간한 거 결정 안 하고 대의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표에서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명 나부랭이 대의원에게 맡길 수 없다가 있죠. 두 번째 칸 도시개발조합 5가지. 첫 번째 위치 결정 개발계획. 세 번째 그러니까 환지 결정 환지계획. 그다음에 1000명 약속, 100명 약속, 정관, 조합장 누구로 할지, 임원의 선임과 에임,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세 번째 칸 여기는 이 앞에 절차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졌으니까 요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계획 몇 평짜리 몇 채 지을지.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 누가 어디 받아갈지 그것과 그다음에 100명 약속 정관 조합장 누구로 할지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그 5가지에 기타 8가지 합쳐서 13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 표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왔고 그 8가지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그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음 쪽 가세요. 383 양과로 3번 총회 출석 총회 출석 정족수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를 갖춰야 된다. 뭐 우편 투표, 대리 투표 됩니다. 근데 총회를 하는데 조합원 100명인데요. 3명 앉아갖고 봉투만 까고 있으면 그게 총회예요? 안 되죠. 일정 수는 참석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10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창립총회. 뭐 조합에서 할 게 뭐예요?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총계획이죠. 그거는 10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양과로 4번 그러니까 총회 의결 종족수 의결 뭔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표에서요. 100명 중에 2분의 1 초과 출석, 51명 참석, 그 다음에 그 참석자의 2분의 1 초과 찬성, 26명. 2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니까 결국 4분의 1 초과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 두 번째 간 중요한 거는 과반, 2분의 1 초과. 세 번째 간 더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죠. 3분의 2는 이상 돼요. 그런데 2분의 1은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초과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칸 중요한 거 정관. 써진 그대로죠. 조합 전체 약속 정관 사업시행계획 관리총계획은 과반 2분의 1 초과. 그다음에 세 번째 칸요. 아까 정관 중에서도 중요한 6가지 자기에 대한 거 3가지 돈에 대한 3가지 6가지와 설계도와 관리총계획인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이면 뭐 예를 들면 2억이면 새 아파트 받는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 물가 올랐네요. 그렇지 물가를 좀 오르는 게 뭐 경제가 돌아가다 보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7억 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요. 그래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384이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 찬성.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과반 찬성. 2분의 1 초과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정관 변경, 그다음에 셋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점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 총계, 동그라미 3번 정관 6가지와 그다음에 점,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 총계 둘째 줄 정비사 합비가 10% 이상 들어가면 3분의 2 이상 찬성, 양과로번 의결권 행사, 그러니까 뭐 직접 출석이 원칙, 서면 대리투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5번 대의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1번 동그라미 번 조합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다 투자 목적으로 던져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거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대의원회가 있어야 아까 그 5가지, 8가지, 저도 이 자리죠. 5가지, 8가지, 13가지를 뺀,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건 뺀, 나머지들도 정해가야 뭔가 일을 진행할 수가 있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괄호, 참고 개발법에서는 조합원 50인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 구성 숫자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임원 중에 조합장은 총회 의장 들어가야죠. 대의원회 의장 들어가야죠. 조합장은 들어가고,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 있고, 이사, 감사 등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은 집행 부분이고 대의원은 의결 부분이라고요. 의결과 집행을 구분해야죠. 의결과 집행과 심판을 지가 다 하면 뭐예요? 그게 변사또고 그게 선동요항이고 그게 미실인 거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랑 약속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죄를 지었는데 저놈을 매우 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러냐. 저놈을 구할 때까지 죄를 구할 때까지 매우 쳐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거 모르겠는데요. 저놈이 잘못을 구할 때까지 매우 쳐라. 지금 뭐 무슨 뭐 삼국시대 드라마 찍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다고요.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장은 회의에 그러니까 저쪽에 들어갈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아까 총회에서 결정한다. 5가지, 8가지 뺀 나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386 양과 2번 대의원의 소집과 의결이 있고 뭐 보시다시피 나온 거 많지 않죠. 생략합니다. 다음 쪽 가세요. 387쪽에 굵은 6번 임원이 있습니다.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죠.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으로부터 관리총계 인가 받을 때까지 해당 정부에서 거주해야 된다. 있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데려오면 그렇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던져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던져놓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와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고요. 뭐 1년 이상 거주 또는 뭐 5년 이상 소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사와 감사의 수가 있고 조합이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의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사는 뭔가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죠.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칸 이사니까 뭐예요? 이상이죠. 옛날 치키치키 차카차코차코 아무튼 거기서요. 사오정 뭐예요? 나방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사니까 이상입니다. 이사는 이상, 3명 이상, 5명 이상인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상 좀 많아야 되겠죠. 다음 쪽 가세요. 388 동그라미 4번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거죠.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해야죠. 동그라미 5번 등이 있고요. 동그라미 5번에 점 시장수 등은 그 셋째 줄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짝은 1번과 2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임원 대신에 전문조합 관리인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됐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양괄호 2번 389 조합 임원의 직무. 뭐 동그라미 1번 아무튼 자기들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발법에도 있고 똑같은 문장이 있고 뭐 여러 번 나온 중요한 내용이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지가 무슨 건설회사 갖고 있어요. 조합에서 건설을 맡길 게 있습니다. 근데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지 회사 떼돈 벌어나가고 조합원에게 피를 미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내부 감독,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3번
뭐 겸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여기저기 걸친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양보한 3번, 뭐 결격 사유와 뭐 해임 등이 있고, 제일 아래요. 동그라미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뭐 중요하게 여러 번 나온 거죠. 왜요? 짜장면집 예상값 띄워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행위에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에 관한 것들이 있을 거고, 뭐 물권은 이제 조합으로 가는 거니까 별로 할 게 없고, 채권에서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짜장면집 예상값이 대표적인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띄워먹으면 안 된다. 개똥이 조합장 이름으로 다뤄놓고 그거 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짜장 예상값 받으러 왔는데 탕수육 예상값 받으러 왔는데요. 개똥이 잘랐는데요. 안 되죠. 갚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합까지를 보셨죠. 조합의 차이점 3가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특성, 3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에서 2문제. 조합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에서 평균 1문제. 그 다음에 조합 운영의 공통점에서 1문제. 아무튼 조합에서 2문제에서 4문제가 된 겁니다. 나머지들이 쭉 있는 거죠. 정비구역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리총계획 있고, 이제 나머지 2문제는 띄엄 2가지를 초점으로 하면서도 띄엄띄엄 이것저것 해서 나옵니다. 390조경, 굵은 7번,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아까 공적사유 8가지, 공적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예외적 시행자가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 표에 양괄호 5번, 5번째 칸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칸에 공적사유 8가지, 공공시행자, 공적사유 3가지, 지정개발자가 있죠.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목차를 중심으로 보시죠. 양괄호 1번, 예외적 시행자로 시장구수 주공이 있죠. 그러면 시장구수 주공이 예외적 시행자로 썼으면 이쪽 조합이 없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해야죠. 얘네들 집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뜻은 이려. 이게 뭐고요? 주민대표회의. 뭐 달라고 만들어요? 제일 아래 동그라미 5번. 주민대표회의 세입자는 사업시행자, 시장구수 주공이죠.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얘기하려고 만드는 거죠. 391 제일 아래요. 양괄 2번. 그러니까 지정개발자, 땅부자 3가지가 있었죠. 토지소유자, 민관, 합동법인, 신탁업자가 있는데 그중에 3번째 신탁업자가 신탁이 뭐예요? 위탁, 수탁. 거기에 신탁이잖아요. 그래서 신탁업자가 맡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 쪽에 일을요? 토지등 소유자 쪽에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일을 맡아서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직권인 쪽처럼 지가 하면 안 된다고요. 일을 맡겨줘야 맡아서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쪽에 뭐고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해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신탁업자이죠. 동그라미 1번, 뭐 지정개발자가 있는 거고요. 뭐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그 지정개발 중에 한 가지인 신탁업자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다음에 393, 굵은 8번, 일반 경쟁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제목이요. 조합 등 시행자 확정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죠. 시행자. 이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시행자이죠. 아까 시행자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조합, 토지 등 소유자도 있는 거였죠. 시행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돈 줄게 와서 콘크리트 비벼. 그러면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건설회사가 뭐고요? 시공자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서 양과 1번,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인 거죠. 양과 2번,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시공자 선정. 둘째 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냐고요. 거기는 두 번째 칸에 언제, 네 번째 칸에 어떻게, 그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죠. 뭐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뭐 몇십억을 뿌린다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몇십억이요. 몇십억을 뿌리는 겁니다. 이 동네 가서 몇십억 뿌리죠. 안 되면 다른 동네 가서 또 몇십억 뿌리죠. 안 되면 다른 동네 가서 몇십억 뿌리잖아요. 그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요? 아니요. 10군데 뿌려서 한 군데 되면은 그 10군데 뿌린 것보다 뭐 몇십 배를 더 버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돈이 끼어져 있는 거고요. 자, 보시죠. 이제 이 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중에 이제 여기 시공자 선정인데, 시공자 선정을 해서 칠판 이쪽을 보겠습니다. 칠판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시행자가 있죠.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정해지면 계약의 주체가 썼으니까 도급계약과 시공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건설회사 들어오는 걸 상당히 뒤로 늦춰놨어요.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가 돈 갖고 들어와서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니까요. 건설회사 가만히 있겠어요? 로비해서 그 규정을 없애버리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초 시점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최초 시점이 언제예요? 공사 도급계약을 맺어야죠. 시행자가 정해져야죠. 그러면 건설회사 들어오는 게 가장 최초 시점이라고요.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처음 시점에 들어올 수 있게 정해진 겁니다. 시행자가 정해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서요. 조합이 서기만 하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정해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시장구수 주공이 아니면 지정개발자가 정해지기만 하면 바로 시공자가 시공계약을 맺을 수 있게 시공계약을 맺으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보시죠. 조합 서기만 하면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 토지등 소유자 서기만 하면 언제고요? 조합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가 인가받으면 시장구수 주공, 공적사유 8가지 우리가 들어간다. 공적사유 3가지 우리가 들어간다. 정해지기만 하면, 시행자가 정해지기만 하면 바로 시공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초장 시점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다시 실제 여기를 좀 가운데로 잡아주시게 이제 조합을 비롯한 곳에서 시공자를 정하는 거죠. 그쪽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셋째 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서기만 하면 두 번째 칸 언제요? 조합 설립인가만 받으면 중요한 거니까 어디서요? 총회에서 부정비를 막기 위해서 경쟁임차를 원칙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00인 이하 조합, 조그만 조합이죠. 조합 언제요? 조합이 서기만 하면 조합 설립인가만 받으면 중요한 거니까 총회. 근데 덩어리가 작죠. 덩어리가 작으니까 자체 약속 정관에 따라 정관에 따른다는 건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 세모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세모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본사를 둔 어느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음 쪽 아세요. 394 제일 위에 토지등 소유자. 조합이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라고요. 조합이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니까 그러면 위치는 정해졌죠.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사람이 정해졌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 시청 갔다 나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죠.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시행자로 확정되면 여기는 그냥 토지등 소유자고요. 토지등 소유자였죠. 그리고 있다가 시행자로 확정되기만 하면 규약 자체 약속 규약에 따라 그다음에 공적사유 8가지 시장구수 주공 공적사유 3가지 지정개발자 8가지 3가지 사유로 소유자 조합시키고 우리가 시행자로 들어가겠다 예외적 시행자로 지정 발표만 있으면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로. 그런데 그 아랫줄이요. 근데 이때는 조합이 없는 거잖아요. 소유자 조합 대신에 시주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쪽 그 동네 토지등 소유자들이 우리는 A 업체를 원한다. 그러면 A 업체를 받으라고요.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예, 다음 쪽 와서요. 396 양구라 3번 공사비 검증 요청 공사비 검증이 있고요. 양구라 4번 민간 시공자 시공 보증 양구라 5번 임대사업자 선정 양구라 6번 봉투 1년 내 봉투에서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빵에 가시게 됩니다. 양구라 6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자는 건설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러니까 시행자 이쪽 소유자 조합 시주지 이게 건설사업자의 해당 정부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뒤은번 그 건설사업자에게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상 공사비의 10분의 2 이하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작은 1번 금품 제공 등을 위반 봉투 1년 내 등등이 있죠. 역시 셋째 줄 다음 쪽 와서요. 둘째 줄 근데 대규모 건설회사가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쪽 업체에서 그 일을 하는 업체에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대부분 스토리였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요. 있는 거죠. 양월 출분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조항은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하시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럼 이제 400쪽에 3장.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입니다. 설계도이죠. 그러니까 설계도인데 뭐 도시정비법 세부적인 사항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해서 쭉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러니까 5개, 6개 법을 합쳐서 하나의 법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엄청 많은데 우리는 지금 어떤 뭐 부동산 사업이 초점이 아니라 시험의 합격이 초점이고 시험에 나오는 수준에서 보시자고요. 사업시행계획서에서도 띄엄띄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읽어서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게 가시자고요. 400쪽에 제1절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굵은 1번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도심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심에 집 지을 자리가 없죠. 빈자리가 없잖아요. 업어타자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자리에 올릴 수 있죠. 올리는데 그러니까 소형주택 찌그만 집 짓는다고 하면 좀 더 올리게 해줄게 인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이요. 그림의 왼쪽 용적률 300% 그러면 만분의 3만까지 지을 수 있죠. 조합원 가져가고 일반 분양합니다. 오른쪽 근데 찌그만 집 짓겠다고 하면 용적률을 꼭대기까지 올려줍니다. 500, 1500, 400 건폐율 79742 용적률 500, 1500, 400, 계획관리백 나머지 80 500%까지 올린다고요. 오른쪽 그림 2만을 더 짓는 거죠. 2만의 30% 6,00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공적 주체 인수자에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넘기고 돈 받고 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도 손해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70% 14,000을 더 지어서 조합원이 추가로 크게 가져가나 일반 분양할 수 있죠.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주체는 이쪽에 14,000을 더 짓게 하고 14,000을 돈을 더 벌게 하고 6,000 지은 것을 돈 주고 사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소형주택입니다. 다음 쪽 하세요. 402쪽에 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다음 쪽이요. 403쪽에 동그라미 4번 인수된 소형주택은 이미 10년 이상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4쪽에 제2절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뭐 설계도이죠. 설계도이고 동그라미 1번에 1-2번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1-4번 수용사용,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의 권리 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환권이지만 아주 작은 땅, 아주 허름한 집까지 다 새 아파트를 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남겨두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사는 게 수용입니다. 수용대상 목록이 두 번째 계획 설계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406쪽에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고, 뭐 생략합니다. 뭐 문제 보시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소리내시면 되고. 다음 장 가세요. 410쪽에 양과로 3번 종전 토지건축물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된다. 이것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세 번째게 관리처분계 그걸 위해서 분양신청. 분양신청을 누가 먼저 좋은 거 찍어가요?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요. 이게 있고 나서 감정평가한다. 그 흐름을 맥을 잡아가셔야죠.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뭐 인허가 등의 의제, 원스톱 서비스 생략하고요. 한 장 넘어와서 413쪽에 굵은 3번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 양과 1번 정부사업 대부분 전부 철거가 원칙인데 일부 건축물 존치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거 몇 개는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414쪽에 양과로 2번 재개발 사업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20%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사업 중에 뭐 재개발 사업에 공적사유 3가지 지정개발자가 있죠. 그때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비사업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못 믿겠다 꾀꼬리 문제 없으면 돌려주죠. 동그라미 2번 잘 끝나면 반환한다. 415쪽에 제3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 그러니까 1번 순환정비 방식 임시거주 등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있고 또 임시거주 상응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목차 보시면 양과로 1번 세 가지 정비사업 모두 순환정비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 장이요. 417쪽에 양과로 2번 세 가지 사업 중에 2가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시거주 상응조치를 취해야 된다가 있는데 다시 앞장으로 가시죠. 415쪽이요. 415쪽에 먼저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제3절의 두 번째 표요.
왼쪽은 세 가지 정비사업 모두, 오른쪽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 막 엇비슷하게 돼 있어요. 순서만 좀 다른 거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튼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제3절 굵은 첫 번째 표로 가죠. 그러니까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첫 번째 칸, 세 가지 사업 모두 철거를 하죠. 사람들이 이사 갔다가 새 아파트로 들어와야죠. 세 가지 사업 모두 이사 대책 세우라고요. 임시 거주 등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칸은 그 두 번째 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재개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재건축은요, 돈 많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2, 3위만 10억을 준다는데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특별된 겁니다만, 그러면은 10억 공짜예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 짓고 이제 할 때 이제 그 10억 해당하는 걸 다 이제 아파트 회사에서 다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다 빼가는 거지. 무슨 봉사단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공적 성격이 더 센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시로 살 집을 마련해 주거나 임시 거주, 아니면 그러니까 전세금 대출, 그러니까 그런 걸 알선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근데 임시로 마련할 집을 마련해 준다. 그걸 위해서 국가나 지방 땅을 쓸 때는 이쪽 공적 성격이 센 거니까 공짜로 쓸 수 있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공기업과 개인, 민간, 공공과 개인 것 쓸 때에는 돈 내고 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틀을 갖고 문장을 보셔야지, 이 틀 없이 문장을 보시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양과 1번 세 가지 정비사업 모두에 대한 순환 정비 방식이 있고, 다음 장 와서요, 417쪽에 양과 2번 공적 성격이 센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임시거주와 상응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양과로 3, 양과로 4 생략하고요. 418쪽에 제일 아래 굵은 2번 수용사용과 매도 청구가 있죠. 교환이 원칙이지만 찌그만 거는 강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다음 쪽 와서요, 419쪽에 동그라미 1번 아래 표 3칸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공적 성격이 센 사업입니다. 두 번째 칸, 재건축에서도 긴급할 필요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 사용, 수용, 강제매수, 강제취득이죠. 취득과 사용할 수 있다. 수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환권이니까 수용이라는 얘기를 굳이 피하려고 취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기초해서 가는 이런 강제매수 때는, 수용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가격이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해서 평균가격으로 사는 거죠. 세 번째 칸요, 재건축은 민법 족보잖아요. 사익사업이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로 가고요? 매도 청구로 갑니다. 매도 청구 때 가격은 어떻게 하고요?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로 하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요. 양과 2번 토지보상법 준용의 특례에서 아까 여기 설계도에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있었죠. 그래서요, 420쪽에 동그라미 1번 목록 발표했으면 토지보상법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 사업시행계획 발표했으면 목록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제일 아래 재개발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동그라미 3번이요. 토지보상법의 수용은 돈 주고 가져오는 거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 주고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한 채를 받을 수 있다. 30제곱미터 가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30제곱미터 3명이 모였습니다. 90제곱미터가 됐죠. 그러면 사업 끝나고 아파트로 한 채 줄 수 있다. 사후에 사전 현금 보상이 아니라 사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양과 3번 재건축 동의자만 조합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강제로 뺏는 게 뭐라고요? 매도 청구이죠. 첫 번째 표는 민법과 공법의 차이점, 매매, 교환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표는 왼쪽은 수용, 오른쪽은 매도 청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422쪽 제일 아래 표에서요. 이제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조합원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토지 등 소유자 100명. 그런데 조합원 80명. 그러면 20명은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80명이 이제 너희들 다 빼고 우리만 간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죠. 한 번 기회는 주라고요.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참여할 사람들 참여하세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10명은 아이고 안 되겠다. 나도 뭐 저놈들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뭐 문제 있어 가야지. 그래서 80명, 10명.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명 중에서 10명은 이쪽으로 이제 참석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 5명은 나는 너희들과는 같은 하늘을 두고 살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 대답이 없어요. 뭐 무슨 누구 가수 노래요? 대답 없는 너. 불참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대답이 없어요. 뭐요? 불참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사람 걸 뺏어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뻔한 얘기고 그다음 날짜입니다. 설교도 확정됐으면 그로부터 30일 내 회답 촉구. 그러니까 기회를 언제 준다고요? 2달을 주는 거죠. 불참이나 무응답이면 다 불참으로 보고 그로부터 기간이 끝났으면 얼마 내 매도 청구요? 2개월 내 매도 청구로 간다는 거죠. 아래는 민사특별법에 있는 집합고물법은 첫 번째 즉시 그 차이만 있고 뒤는 똑같이 가게 됩니다. 다음 쪽 양구라 4번 나온 적 없고요. 423조 굵은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양구라 1번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둘째 줄 국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돈 있으면 없는 분들 좀 더 잘 도와주면 돼. 돈도 많이 쓰지도 않을 건데 도와주면 됐지. 쓸데없이 채권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양괄 2번, 굵은 4번, 양괄 1번, 양괄호 2번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426쪽 와서요. 굵은 5번, 저당권 등 계약 해지. 왜 왼쪽 칸에 개발법의 환지 방식에 중간에 환지 정지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셋째 줄, 조금 못 쓰게 됐으면 깎아도 할 수가 있고 아예 못 쓰게 됐으면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 환권은 전부 철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깎아도 조금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도 조금 못 쓰고 많이는 남은 상당수는 쓸 수 있고 그 경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깎아도가 없이 뭐만 있고요. 돌리도 밖에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럼 보증금 돌리도 당연히 둘째 줄 누구에게요? 땅 주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해서 받아가고 사업시행자가 동그라미 3번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에게 구상하게 되겠죠. 다음 쪽 붉은 6번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한 처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나타날 때까지 한 50년, 70년 계속 기다리면 돼요? 아니죠. 뭐로 하고요? 조합권로 해서 가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소유자 소재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어찌고 저찌고 넷째 줄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재건축할 때 단지 내 주차장 등 조합원 전체 공동소유 토지건축물은 조합 소유로 본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설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고요. 죄송하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